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업계와 또 관련 관계자분들의 이 극찬평가가 정말 요즘 들어 특히나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마마 어워즈죠. 임영웅님이 비록 출연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영웅시대 팬분들의 투표로 인하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을 냈을 때보다는 좀 더 쉬어가는 텀도 많았던 2023년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2집 정규 앨범이 만약 올해까지 등장을 했다면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휴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5월 달에 상암 앵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그 전에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이 발매된다 또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그 1월부터 5월 사이에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이 잘 다듬어져서 바로 상암 콘서트에서 첫 신곡 발표, 정규 앨범 발표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이때까지의 행보보다 더 기대되는 가수로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쾌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임영웅 멜론 아티스트 남자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멜론 아티스트 차트에서 남자 솔로 가수 1위에 오르면서 그 인기를 빛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2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기록들이 뭐 팬덤에서 그냥 밀어줘서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의 팬활동 파워가 아니라면 지금 방탄소년단과 경쟁하거나 방탄소년단을 앞서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2023 11월 스타 브랜드 평판 탑3에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브랜드 평판 스타 부분입니다. 뭐 트롯 가수 아니고요.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님이 탑3 안에 들었다. 한번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번 11월 달에도 뉴진스, 방탄소년단, 임영웅의 이렇게 기록이 탑3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임영웅이란 이름이 이 방탄소년단과 뉴진스에 이어서 탑3 안에 위치하고 있다. 자, 10월 달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면서 엄청난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그 다음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등, 방탄소년단이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이건 뭔가 이슈가 있다는 얘기겠죠? 더불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군입대를 우르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10월 달에 압도적인 1등을 했었던 손흥민 선수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 자체는 좀 하락했습니다. 바로 10월달 평판지수 점수는 980, 850만, 790만 이 정도였는데 요번에 탑3는 740만, 700만, 699만 요 정도로 조금 전체적인 포인트 지수가 살짝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스타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커뮤니티 지수, 소통 지수, 미디어 지수, 얼마나 유튜브를 봤고 얼마나 댓글을 남겼고 뭐 이런 활동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국민분들, 팬분들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약속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좀 전체적인 평판 지수가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굉장하지 않습니까? 최근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굉장한 활약을 했고 뭐 세븐틴도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었던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아티스트가 탑3 안에 방탄소년단에 이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저는 이건 대단한 기록이라고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 평판 지수만 봐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죠? 이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왜 브랜드 평판이겠습니까? 임영웅이라는 이 이름 하나에 달려있는 인지도와 영향력을 브랜드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고 분야입니다. 딱 광고 분야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거죠. 임영웅 마케팅 통했네. 청정원, 간장, 고추장, 된장 전부 다 잘 팔렸다. 자, 아시다시피 청정원의 햇살 담은 양조간장의 공식 모델이죠.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인기 가수 임영웅을 간장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임영웅이 홍보한 햇살 담은 간장 제품 외에도 청정원 브랜드로 판매 중인 고추장, 된장 판매의 점유율도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류를 주 소비하는 소비층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대상 마케팅이 효과를 거뒀다라는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 덕분에 매출이 튀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튀었느냐? 올해 1, 3분기 대상의 간장, 고추장, 된장의 판매 점유율은 전년 대비 2%에서 무려 4% 포인트가 동반 상승됐다는 겁니다. 샘표 간장이 사실 이 시장업계의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이 간장 시장에서 올해 들어 점유율이 상승한 브랜드는 바로 이 청정원 대상 브랜드 뿐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이 간장 소매점 판매액이 364억 원으로 21.3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1.58%나 상승했다고 해요. 대상이라는 이 간장 브랜드가 샘표라는 1위 브랜드의 점유율을 흡수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상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햇살 담은 간장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발탁한 이후 제품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 덕분에 전년 대비 무려 매출액이 10%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10%. 10% 상승했다라는 게 이게 어디 적은 수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쏟아지는 각종 광고주와 브랜드의 러브콜이 속출하겠습니까?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속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런 곳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 마음으로 열리는 투표, 바로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 개최일에 맞춰서 자카르타의 이 공항에 전광판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바로 글로벌 응원 서비스 팬마음 측에서 세계 진출을 꿈꾸는 아티스트를 위하여 2024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광고를 선물하는 투표 이벤트를 개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골든디스크 어워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놓치지 않고 매번 수상을 받았던, 그리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표 후보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K-팝의 거물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팝 시상식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가 되며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글로벌 투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에 맞춰서 이 투표가 지금 이벤트를 개최한다라고 했는데, 자, 글쎄요. 뭐 정확한 내용은
투표를 기획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또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 자, 한번 말 나온 김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요? 자, 골든디스크 어워즈. 자, 쭉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1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투표하기, 인기상 투표. 자, 이것 외에는 아직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공지사항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1월 6일 날에 올라온 이후로 별도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가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겠나.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음 달이나 아니면 1월 달에 맞아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자체가 1월 7일 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 저 투표 이벤트가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상식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티스트가 이번 마마 어워즈에서는 영상으로만 출연을 했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멜로뮤직 어워즈 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치열한 투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 멜로뮤직 어워즈. 자, 멜로뮤직 어워즈에 지금 출격을 하냐 안 하냐로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번 멜로뮤직 어워즈에 최종 가수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불과 3일 전이에요. 보니까 최종 가수 라인업에 이영지, 이마세, 실리카겔, 자, 요런 가수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소씨, 지금 이 멜로뮤직 어워즈에 최종 가수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이때까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출연한다라는 얘기가 없다.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왜일까요? 바로 이번 멜로뮤직 어워즈가 열리는 12월 공연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자, 바로 여기가 영종도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내부 모습입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게 뭐 체육 경기장이 아니라 기존 콘서트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처럼 경기장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이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이름 그대로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수만 석의 이 관객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공연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음향부터 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까지 그 차이가 굉장한 격차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영종도 인스파이어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딱 서서 Do or Die부터 정말 많은 무대를 펼치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월 2일 날 이 멜로뮤직 어워즈가 예고되고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공식 팬카페 스케줄표에 들어가 보면 자, 콘서트 일정이 이렇게 12월 8일, 9일 다 잡혀져 있습니다만 아직 12월 2일 날 임영웅님의 이 멜로뮤직 어워즈 출격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이 영상의 시점까지는 임영웅님이 멜로뮤직 어워즈에 나간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나가지 않는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례적이긴 하지만 자, 최종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나서도 추가로 공개되는 인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월 30일이죠. 그런데 당장 멜로뮤직 어워즈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물론 해외가 아니라 국내 인천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뭐 차 타고 가면은 얼마든지 참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종 라인업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최종 라인업에 공개된 가수들이 무대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엄청난 무대가 펼쳐진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수들이 리허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리허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임영웅님이 나오지 않기에는 이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 K-팝의 팬 시험대이며 엄청난 가수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이 대규모 영종도에서 공연을 지금 이미 다 예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고, 그 첫 출격으로 멜론뮤직 어워즈라는 시상식의 첫 단추가 요번 주 토요일 날 탁 꿰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리허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요, 당장 지금 임영웅님의 이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내일이 금요일이고 모레가 토요일인데, 이 리허설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임영웅님이 출격한다 라는 내용과 공식 스케줄에 포함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접적인 출연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마 어워즈처럼 영상 편지 형태로. 왜냐면 임영웅님이 지금 이 멜론뮤직 어워즈 투표에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다관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영상으로서 출연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또는 녹화 무대로서 임영웅님이 두어올다이를 녹화를 해두고 그 영상이 송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한 다관왕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임영웅님이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 출연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바로 부산 공연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케줄링과 콘서트 준비에 대한 이런 일정, 휴식 기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놓고 봤을 땐 확률이 좀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내일 오전, 오후까지 만약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임영웅님은 직접 출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어찌됐건 이건 소속사에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건 다관왕은 제가 볼 때는 99.9%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시란 인사를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비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토크백에서 이 강희롱 기자님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임영웅님의 콘서트 공통점이 있었죠. 게스트도 없고 빈좌석도 없고 초대석도 없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중에 회사 대표님조차 티켓팅을 못했다. 표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팬들을 위해 공정한 환경을 만들려는 아티스트의 노력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극찬받고 있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상태라는 겁니다. 진짜 아이돌의 역사를 다시 쓴다고 봐야 한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맞다. 임직원들 티켓 구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아예 안 주는 게 맞다. 제대로 한다. 아주 공정하다. 이게 맞다. 이런 규칙 너무 좋다.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다른 아이돌들도 반성하세요. 자, 다른 아이돌 콘서트에는 어딘진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와는 다르게 티켓을 나눠주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전국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지금 콘서트를 제대로 못 가는 마당에 초대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다른 가수들, 다른 기획사들 좀 배워라. 초대권으로 온 사람들 진짜 이거 아닌 것 같다. 진심 아이돌 콘서트 팬들은 정말 힘들게 구해도 취소당할까봐 벌벌 떤다. 아이돌들 초대권 진짜 가까이에서 보는데 열불이 나더라. 다른 가수들이 좀 보고 배워라. 솔직히 이게 맞다. 평소에 임영웅 관심 없는데 이런 미담 너무 대단하다. 저게 당연한 거다. 유튜브를 보니까 콘서트 관련 비교한 것도 있던데 진짜 돈 안 아깝게 잘 해놨더라. 다른 콘서트도 봤지만 정말 처음 보는 시스템들, 다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지 않았던 거더라. 마음가짐이나 태도 진짜 남다른 사람이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팬이 아닌데도
멋있다라는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존재하겠습니까? 최고다 진짜. 팬들을 위해서 초대권을 없앤다니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팬들을 위해서 가수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다른 가수들도 팬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과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맞다라는 극찬 평가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임영웅님에게 유입되는 신규 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영웅 Do or Die 글로벌 흥행 중이다. 미국 빌보드에 6주 연속 차트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솔로 가수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노래로서 빌보드에 연속 차트인 하는 가수 몇이나 있을까요?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글로벌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6회 연속 차트인 했다. 이 대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기록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낸 대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광고주들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창선의 문화 이야기, 임영웅은 조용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와, 조용필? 굉장한 가왕으로 지금 대우받는 레전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칼럼이 작성이 됐을까요?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요사상 최고의 남자 가수 베스트 3를 꼽는다고 한다면 남인수, 조용필, 임영웅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마 통계적으로도 분명 그렇게 나올 것 같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임영웅이다. 바로 밴드 마스터 주현민님의 증언이죠. 현 시점에서 이 장르 저 장르 모두 넘나들며 소화하는 유일한 가수는 임영웅이 아닌가 합니다. 조용필 선배님 이후로 따라서 진정한 크로스오버를 해보고 있는 혁명가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권태현 음악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대중음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임영웅에 대한 찬사가 사실인지 궁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트롯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임영웅의 노래도 TV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씩 스쳐 지나갈 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을 직접 관람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영웅의 콘서트장에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를 거치며 내년 초까지 공연은 계속되지만 일찌감치 전일 전석 매진이다. 놀라운 티켓 파워다. 직접 관람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대구 엑스포 공연을 앞두고 천신만고 끝에 취소표 티켓팅에 성공하여 11월 24일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 마침내 임영웅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단하고 좋은 가수였다. 다른 출연자 없이 혼자서 노래하고 댄스하고 사회까지 보면서 150분간의 공연을 그야말로 알차게 이어간다. 가수에게는 최대의 찬사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인상도 쓰지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노래를 부른다. 다른 트롯 가수들처럼 과장된 바이브레이션이나 꺾기, 창법 같은 기교 없이 자연스럽게 노래한다. 고음역대에 가서도 남들처럼 힘들이는 표정이 아니다. 목소리 자체도 좋은데다가 발성도 제대로다. 그래서 듣기가 편하다. 노래의 전달력이 뛰어나니 가수로서 그만한 강점이 어디 있을까? 자, 임영웅님의 이 공연장의 모습이죠. 아마 이 칼럼을 작성한 분께서 직접 콘서트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날 임영웅이 부른 트로트곡은 전체 가운데 일부였다. 임영웅은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발라드, 모던 락, 시티팝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Do or Die를 부르며 EDM에 도전하고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같은 모던 락 계열의 노래들을 칼군무와 함께 부르는 임영웅을 보고 있자면 그가 트롯 가수였다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실제로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39주 연속 1위에 오르고 있어서 다른 아이돌 그룹들을 모두 제치고 있다.
그런데 임영웅은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 그러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임영웅을 청중들은 거부감 없이 다 수용한다. 군무와 함께 런던보이를 부르는 임영웅을 향해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하는 60에서 70대 여성들의 모습에서 두 세대의 문화가 합해지는 광경을 발견한다. 이미 팬들에게는 트로트냐, 발라드냐, 모던 락이냐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임영웅은 대중가수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친근한 말솜씨에 굳이 호불호가 나뉠 이유도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수다. 특히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휴먼의 서사도 선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된다. 임영웅은 공공했던 시절을 거쳐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는 흑수저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던 무명 시절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연. 그런 시간을 거쳐 미스터 트롯에서 자기의 실력으로 1등을 차지한 스토리는 그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 들게 한다. 임영웅은 지금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트로트 하면 반짝반짝하는 보라색 의상을 입고 쌈마이를 떠올리던 세간의 인식을 허물고 고급스럽게 현대화된 트로트의 시대를 열고 있다. OST 곡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노래들은 참 애틋하고 아리면서도 울림이 큰 깊이를 느끼게 한다. 청승맞게 감정을 드러내던 예전의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감성적 발라드들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애틋한 사랑과 아린, 이별의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힘들게 살아온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임영웅은 노래한다. 30대 초반의 가수에게서 이문세나 김광석 같은 선배 가수들이 불렀던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니 부모들에게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작년 세대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고단했던 삶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 히어로죠.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모래알갱이죠. 자, 이런 노래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 공연 도중 임영웅은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을 한 바퀴 돌며 노래를 부르고 청중들에게 인사를 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임영웅에게 열광하며 그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 했다. 그날 임영웅은 어머니들의 대통령이었다. 공연장을 찾았던 어머니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느라면 자식들도 해주지 못했던 위로와 행복감을 임영웅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었다. 이제는 문화적 현상이 된 임영웅 현상이 단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공연장마다 친절하게 안내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영웅시대의 막강한 팬덤들이 있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는 장년 세대들이 있다. 폭넓고 다양한 음악들에 도전하려는 본인의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 임영웅이 콘서트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도 대중의 변함없는 호응을 받았던 가수로는 조용필을 꼽을 수 있다.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만 가둬둘 수 없는 임영웅의 음악적 재능을 보면서 그가 조용필을 넘어서는 우리 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임영웅의 이번 콘서트는 우리 엔터 산업의 성장을 접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 넓고 넓은 공연장 전면에는 무대 양쪽으로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관객들이 임영웅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었다. 객석 한복판을 통과하는 T자형 돌출 무대는 어느 자리에서든 임영웅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제공했다. 공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선과 움직임도
일사불란하고 차질 없이 정확해 보였다. 게다가 우리가 속한 우주를 컨셉으로 삼았던 기획과 연출은 더 이상 쌈마이를 떠올릴 수 없는 고급스러움 자체였다. 임영웅은 곧 더 큰 규모의 공연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겨울에 전국 투어가 끝나면 임영웅은 내년 5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로운 콘서트를 갖는다. 그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가수는 이제까지 싸이가 유일했는데 임영웅이 그 뒤를 잇는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자식들의 피켓팅 대전이 다시 한번 벌어질 판이다. 굳이 효도용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즐기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공연으로도 충분하다라면서 이렇게 작가님이 유창선이라는 작가님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업계와 언론에서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사진이 또 SNS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누가 봐도 우리 아티스트이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한 청년이 있고요. 가운데에 여성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분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자, 이게 과연 어떤 활동인가 많은 분들이 SNS에서 궁금해하고 계신데, 자, 소씨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모습은 과거 옆에 있는 청년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만의 추측입니다.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아마 이 사진을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창틀의 모양이나 뭔가 좀 분위기가 임영웅 님이 자주 방문하는 홍대의 코리아 식당과 좀 유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이 왜 옆에 있는 청년과 함께 했나 하고 봤더니 옆에 있는 청년은 바로 임영웅 님과 2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었던 바로 가수 송민준 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민준 님이 오디션을 보러 나갈 때 또 대회를 나갈 때 임영웅 님이 몰래 지갑에 돈을 살짝 끼워줬던 미담도 공개가 됐고 임영웅 님과 함께 이렇게 실제로 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공개했던 사진들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죠. 실제로 그래서 임영웅 님과의 이 동거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안동 MBC의 라디오 방송에 등장해서 3년 전에도 송민주님은 골든마이크 우승자로서 임영웅님과 2년 동안 동거했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등장을 해서 공개를 했었던 또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송민주님과의 인연을 참 감격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지낸 지가 벌써 5년 이상 됐었고 2년 정도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임영웅 님이 신인이었을 때 송민준님을 만나서 임영웅 님에게 노래도 많이 배웠고 지금은 자신에게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으며 미스터트로트에도 등장을 해서 송민준 님이 굉장한 또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진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 님과 송민준 님이 혹시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아마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이 제가 볼 땐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과거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가 좋지 않았거나 인성이 바르지 않았다면 지금 연예계처럼 얼마나 많은 폭로가 터졌겠습니까? 역시 본받을 수밖에 없는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듭니다.